안녕하세요. 한국드론 사업협회 구리지회 드론 강사 유나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끼고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온라인으로 드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초부터 실습 비행까지 알려드릴 것이니 눈 크게 뜨고 들어주세요. 오늘 배울 목차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친구들이 드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론을 조종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재밌는 비행이 가능하겠죠? 세 번째로는 드론을 비행하려면 주의사항과 항공안전법을 꼭 알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기초비행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드론은 무엇일까요? 날아다니는 소형 비행기? 장난감? 무인항공기? 우선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볼게요. 영어 사전에 드론이란 벌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소리 혹은 숯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죠? 그럼 항공 분야에서 말하는 드론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모든 비행기를 드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행 갈 때 타는 커다란 비행기를 조종사 아저씨가 함께 타지 않고 화면에서처럼 조종을 한다면 그건 드론이겠죠? 그리고 최근 드론 택시가 여러 회사에서 연구되고 있어요. 사람이 타지 않는다고 하면 승객이 타지 못하기 때문에 드론 택시가 성립할 수 없어요. 자, 이제 드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모든 항공기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비행기처럼 생겼죠? 날개가 움직이지 않고 기체의 수평으로 붙어있는 비행기를 고정익 비행기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를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행기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어느 부분이 다른지 한번 찾아볼까요? 비행기 앞쪽에 보면 조종석 창문이 없어요. 이건 미국 군인 아저씨들이 사용하는 고정익 드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 그림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이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생긴 것을 회전익이라고 합니다. 날개 역할을 하는 프로펠러가 회전 운동을 하며 양력을 발생시키는 종류의 항공기를 회전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드론은 이런 모습이죠? 자, 드론은 이와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배울 드론은 회전익 드론이니까 조금 더 배워볼게요. 첫 번째 사진은 어떻게 생겼죠? 헬리콥터죠. 프로펠러가 몇 개 있을까요? 한 개의 프로펠러로 양력을 발생시켜 비행을 하는 헬리콥터예요. 이런 것을 싱글콥터라고 해요. 두 번째 사진은 프로펠러 2개 있죠. 어디에서 많이 보았나요? 군인 아저씨들이 많이 사용하죠?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2개의 프로펠러로 비행하는 드론을 듀얼콥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형태의 드론이죠? 프로펠러가 4개가 있습니다. 이런 드론을 쿼드콥터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프로펠러가 8개인 드론을 옥토콥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프로펠러가 2개 이상 있는 드론을 통칭해서 멀티콥터라고 불러요. 친구들 모두 기억해주세요. 드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보았으니 드론 조종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먼저 드론 조종기는 모드 1과 모드 2로 구분할 수 있어요. 모든 드론의 조종기에는 화면에서처럼 2개의 레버가 있어요. 모드 1은 우측 레버를 위로 올리면 드론이 상승, 내리면 하강합니다. 모드 2는 반대로 좌측 레버를 위로 올리면 드론이 상승, 내리면 하강합니다. 다른 점은 이것뿐이지만 처음 조종하는 드론을 착륙시키려고 레버를 아래로 내렸는데 드론이 조종사에게 다가오면 당황하여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 처음 조종하는 드론의 모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회전익 드론은 모두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모두 이를 배울 것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드론 조종기에는 모두 2개의 레버가 있다고 했죠? 이 2개의 레버로 드론의 기본 비행을 모두 할 수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우선 좌측 레버를 위로 올리면 드론이 이륙하여 상승하게 됩니다. 아래로 내리면 드론이 하강하여 착륙하게 됩니다. 이것을 스로틀이라고 해요. 드론이 공중에 비행했으니 이제 앞뒤로 이동해야겠죠? 우측 레버를 위로 올리면 드론이 앞쪽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뒤쪽으로 후진하게 되겠죠? 이것을 피치라고 합니다. 우측 레버를 왼쪽으로 기울이면 드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우측으로 기울이며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를 롤이라고 합니다. 왜 모두 이를 사용하는지 짐작이 가죠? 드론의 전후좌우 움직임을 우측 레버를 통해서 모두 조종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좌측 레버를 왼쪽으로 기울이면 드론이 공중에 뜬 상태로 왼쪽으로 회전 비행을 하고요. 우측으로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회전 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드론 역시 사람처럼 방향이 있어 좌측으로 90도 회전 비행할 경우 전진 비행은 좌측이 됩니다. 드론 비행 전 꼭 조종사의 방향과 드론의 방향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앞에서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모든 비행기라고 했죠? 우리는 항공안전법을 준수하며 드론을 비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항공법을 간단히 알아볼 테니 잘 듣고 꼭 지켜주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안전비행을 위한 기준으로 주의사항 먼저 확인할게요. 사고와 분실을 대비해 드론에는 꼭 이름과 연락처를 붙이도록 해요. 항상 드론이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만 비행해요. 비행하기 전에 꼭 설명서를 모두 읽고 비행해야 해요. 꼭 전파 인증을 받은 드론으로 비행해요. 다음으로 항공법을 알아볼게요. 밤에 드론을 비행을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 머리 위로 비행은 금지예요. 드론 비행 중에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불법이에요. 이번에는 매우 중요한 항공법을 알아볼게요. 공항 주변 9.3km 이내 범위에서 드론 비행은 금지예요. 비행 금지 구역과 원전 주변에서 드론 비행은 금지예요. 높이 150m 이상 드론 비행은 불법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비행해야 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서울의 지도에서 붉은색, 파랑색, 녹색 구역은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꼭 필요한 경우 비행 허가를 받고 비행해 주세요. 비행 금지 구역과 안전 확인은 Ready to Fly 앱에서 확인해 주세요. 비행 전 꼭 설치하고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드론에 대해 여러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드론 비행을 위한 기초를 배워보겠습니다. 무조건 빠르게 비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고 시작할게요. 드론과 조종기를 연결하는 것을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할 드론은 롱플라이라는 드론인데요. 드론마다 바인딩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여러분들은 꼭 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 먼저 드론의 아랫면에 있는 버튼으로 전원을 켜면 LED가 점등됩니다. 그 다음 드론이 바라보는 방향과 조종사가 바라보는 방향을 일치시켜 내려놓습니다. 그 후 조종사는 뒤로 약 2m 정도 떨어진 다음 조종기의 전원을 켜주고 왼쪽 레버를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끝까지 밀어줍니다. 그러면 LED가 깜빡임을 멈추고 삐 소리가 나면서 바인딩이 완료가 됩니다. 드론과 조종기를 연결하고 난 후 드론 비행사는 맨 처음으로 반드시 호버링 비행을 연습해야 합니다. 호버링이란 조종사 앞에서 드론이 가만히 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쉽지 않으니 집중하며 연습해주세요. 최근에 드론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요. 먼저 농업용 드론은
씨를 심거나 영양제, 농약을 살포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드론 낚시나 항공 촬영 등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촬영용 드론은 관광지나 사람이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드론이 가서 촬영해 줌으로써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욱 다양한 방면의 드론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여러가지 드론의 쓰임새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드론이 무엇인지부터 항공안전법까지 여러가지 내용을 공부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될 미래에는 아마 한 사람이 드론 한 대씩은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드론은 최신 기술이 만들어낸 멋진 비행체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시작으로 재미있게 비행도 해보고 과학적으로도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안녕!